아까 토지의 감정금이 7천 얼마죠? 절반 가격입니다. 이 건물주는 이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아니 건물값은 1억이고 땅은 3,500인데 이 건물주가 이 땅 사서 토지 건물 팔면은 돈이 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오늘은 법정상가 물건을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나온 물건들을 투자를 하곤 하는데 그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접근 방식은 어떤 거냐, 대략 한 두 가지로 봅니다. 건물은 제외되고 땅만 낙찰받아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로 팔아먹는다. 즉 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건물주에게 매각을 한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면 옛날에 낙찰받은 거예요. 2016에 32136 양평군 양수리 땅입니다. 이 땅은 우리 카페 회원 수강생들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자, 감정금이 4억 9,380만 원. 대략 한 5억 원 되죠. 이 토지는 한 5억의 가치가 있는데 이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3억 9,500에 시작을 한다. 30%를 저감시켜서 합니다. 20% 저감한 것 같은데, 한 20% 저감한 것 같아요. 5억인데 3억 9,500이다. 한 20% 저감시켜서 시작한다. 그렇다면, 요 2억 7,700만 원이면 한 70%가 아니라 60%쯤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요걸 3억 3,680만 원에 낙찰받습니다. 5억짜리 땅을 3억 3,680에 낙찰받았다. 지상에는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이. 건물을 철거하고 땅으로 팔아도 수익이 나겠다 싶어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물론 건물주가 이 땅을 사주면 좋겠죠. 그러나 건물주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포기를 합니다. 땅을. 그래서 철거 판결을 받아서 건물을 철거합니다. 철거 후에 사진을 보면 이 땅입니다. 양수리죠. 양수리 남한강이 있고, 여기 로드뷰를 보면 이렇게 철거가 됐습니다. 깔끔해졌죠. 이렇게 철거해서 땅으로 팔아먹는다 해서 땅으로 팔아먹게 됩니다. 철거 비용 등은 필요 경비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례를 하나 봅시다. 마산지연입니다. 2016에 709. 요걸 옛날에 낙찰 받았습니다. 하포구 구봉리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땅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 땅 자체로 보면 가치가 없죠. 도로도 없고 맹지입니다. 다른 땅에 삥 둘러싸여서 진입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로 보면 감정금액 언저리 얼마야? 감정금액이 4,800원. 또 원래 감정은 좀 비싸겠죠. 원래 감정은 6,800입니다. 6,800. 근데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제시의 건물이 9,800이다. 1억이 원되죠. 그런데 이 토지의 절대적인 가치로 보면은 이건 사서는 안 되죠. 토지를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못 팔아먹잖아요. 땅과 낙찰 받으면 다 길 막겠죠. 그래서 통행도 할 수 없고 맹지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 지상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번듯한 신축 건물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 토지의 가치는 좀 달라집니다. 절대적인 가치로는 한 5천, 6천짜리다. 하지만 이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그 가치는 높아진다. 더군다나 이 토지 소유자들 전부가 한 사람이에요. 건물의 소유자 땅입니다. 이 땅만 제3자 땅이다. 그러면 이 땅의 가치는 맹지로 봐서는 안 된다. 도로에 접하는 토지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 8,858만 원에 낙찰받게 됩니다. 4,800짜리를 8,858만 원. 이것을 낙찰받은 이유는 철거하고 땅으로 가져가겠다, 땅으로 팔아먹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거는 입찰해서는 안 되죠. 건물주는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다. 위성지도 잠깐 볼까요? 어떻게 생겼냐면 요 마산 앞바다가 바로 바라다 보입니다.
요 건물이죠. 로드뷰를 보면 여기가 바다고 앞쪽이 바닷가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건물이죠. 뭐라고 무슨 복합 문화 공간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요 건물이다 이거 요 건물. 그러면 이 땅 소유자와 이 건물 소유자는 같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이 건물을 사야 된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투자 방법은 절대적인 토지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요 건물의 소유자, 요 앞에 토지 소유자, 이 사람이 꼭 필요한 토지다. 에?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토지다.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지만 요 사람이 요 토지를 매입하면 맹지가 아니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토지에는 건물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 건물 소유자, 즉 요 주변 토지 소유자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토지를 반드시 매입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가치는 요 금액이 아니다 이겁니다. 요 금액이. 그래서 8,858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이상권을 접근하는 방식은 토지를 좀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철거를 해서 땅으로 팔아먹는 방법, 또는 다소 비싸게 낙찰받더라도 그 상대적 가치가 높다면 좀 높은 금액에 낙찰받아서 처분하는 방식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건물 상태가 좋고 신축 건물이다. 그럼 이 건물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땅을 매입해야 된다. 재산권 행사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차원에서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 자,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399-14 물건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여러 개 나온 것 중에서 4번 물건입니다. 2023타경 1312 4번 물건. 이 토지가 158.5평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멀쩡하죠? 위성지도를 보면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멀쩡한 건물이 있죠? 띄엄띄엄 빈 공터도 있고 짓고 있는 건물도 있고, 여기는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사람이 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나왔다. 제시의 주택,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은 30평이고 평가 금액은 1억 700이다. 새로 지으려면 이거보다 더 들어가겠죠. 30평이 330, 요새 건축비 한 500 하지, 5, 600 하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럼 이 건물이 법정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자, 그리고, 요거, 399-13이죠? 감정평가금액 한번 봅시다. 399-13 감정평가금액은 7,336만원입니다. 399-13 7,336만원 7,336만원인데 30%를 저감해서 5,100이다. 그럼 요거는 절반 가격이죠. 7,300에서 3,500이면은 9% 정도 금액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일자는 2018년 1월 1일. 저당권 설정은 2018년, 욕 아닙니다. 2018년 1월 10일이다. 저당은. 그런데 이 위성지도를 보면 2019년 사진이라고 봅시다. 먹통이네요. 20년, 2018년, 17년 어렵쇼. 저당권 설정 이전의 건물인지 이후 건물인지 위성지도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이상권 성립 여부는 현재 요 기록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유자 점유 지상에 제시의 건물이 있어서 수차방해 점유상이 만들어지고 소유자 유땡땡 세대가 전입되어 있어. 그렇다면 자, 만약에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까 토지의 감정금이 7천 얼마죠? 절반 가격입니다. 이 건물주는 이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아니, 땅, 건물값은 1억이고 땅은 3,500인데 이 건물주가 이 땅 사서 토지 건물 팔면은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이 날아가면
건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정이상권이 성립 안 되면 철거하고 땅으로 팔아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싸기 때문에, 근데 성립한다 하더라도 뭐 지료 청구하고 이렇게 해도 뭐 적당한 수익은 보장이 된다. 만약 이 토지를 매입 안 해간다. 저는 아까 우리 사례에서도 봤듯이 건물의 가격이 이 정도고, 토지의 가격이 뭐 3,590이다. 저는 매입해 간다고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물을 1억 원 넘게 들어서 지었는데 땅이 3,590만 원이 나왔다. 낙찰 받아야죠. 채무자는 입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뭐 친척을 내세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절대적인 가치도 뭐 그럭저럭 저렴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절대적인 그 가치도 저렴하고 또 건물주가 이 땅을 매입해갈 확률이 높은 거, 이게 뭐 최상이죠. 그래서 이런 물건은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나오고 건물 상태도 양호합니다. 한번 답사를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2018년 1월 1일 저당권이 있고 저당권 설정 이후의 건물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거는 확인을 꼭 해보세요. 2017년 16년에 당연히 건물이 없었죠. 2016년에는 건물이 없었고, 그리고 2017년은 꼭 허당이고 2018년에는 여기 있다 이거라. 에? 근데 2018년 1월 11일 설정됐다. 2018년 1월 10일 이후에 건물이 착공을 했다면 법정이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 안동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겠죠. 요 번지 되고 여기 착공일자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다 답변을 하겠죠. 국민신문고에 정보 공개 신청을 해도 됩니다. 정보 공개 신청. 요 번지에 착공일자, 뭐 허가일자, 건축주가 누군지 이런 정도는 알려줍니다. 자, 오늘은 법정이상권을 투자할 때 뭐 토지의 가치를 보고 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건물의 가치가 높을 때 건물주에게 뭐 파는, 아니면 건물을 내가 인수하든 땅을 싸게 낙찰받았으니 건물을 저렴하게 인수한다면 뭐 그것도 괜찮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기 바랍니다.